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약이 되는 밥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 당뇨병 환자가 나날이 엄청나게 늘어간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당뇨 예방도 되고 또한 당뇨 치료에도 큰 효과가 있는 건강 잡곡밥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음식도 좋은 음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 반찬을 매일매일 바꿔 먹기 쉽지 않고 저희가 매일 먹어야 되는 것은 밥이기 때문에 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밥대로 해서 치료를 하면서 거기에 반찬이나 음식이나 채소나 조절을 하면 큰 효과가 있고 또 많은 자료를 통해서 그 효과를 입증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소개할 것은 귀리입니다. 귀리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타임지가 선정한 10대 슈퍼푸드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좋은 거고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또한 당뇨병에 특효가 있을 뿐더러 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고 특히 심장병에 매우 좋은 겁니다. 물론 비만 예방에도 좋아서 한때는 이 귀리가 다이어트에 좋다고 해서 귀리 우유 귀리 누룽지 여러 가지 많이 나왔는데 이것이 당뇨에도 아주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리는 3컵을 넣습니다. 제가 말한 컵은 소주잔입니다. 소주잔을 한 컵으로 해서 귀리는 좀 양을 많이 3컵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콩은 이제 검정콩이죠. 콩이 좋은 거 여러분 다 아시는데 단백질도 많고 콩은 그 다음에 당 지수를 낮추고 또 혈압을 안정시키는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당뇨병이 아닌 사람들은 당뇨 예방을 위해서 어떤 건강을 위해서 콩은 저희들이 매일 먹어야 할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여성에게 좋은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검정콩을 이것은 한 컵을 넣습니다. 물론 본인이 난 콩을 좋아한다 그럼 조금 더 넣어도 되지만 평균적으로 가장 맛있는 밥을 위해서 콩을 한 컵 넣고요. 그 다음에 당뇨에 좋은 건 현미입니다. 현미가 들어가는 거 아시죠? 현미는 2컵을 넣었어요. 소주잔 기준으로 2컵을 넣어서 현미는 모든 분들이 알기 때문에 근데 현미가 딱딱해서 싫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찹쌀 현미도 넣어도 좋고 저는 찹쌀과 맵쌀을 반씩 섞어서 현미를 2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리 당뇨 환자들이 전에는 당뇨병 음식에 보리를 먹었습니다. 보리가 좋다고 그래서 보리밥만 막 해서 먹었던 걸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보리보다 더 좋은 귀리, 검정콩, 현미, 보리는 한 컵을 넣었어요. 그리고 수수를 좋아하는 분은 또 수수가 당뇨병에 좋다고 해서 수수를 드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수수를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 수수를 안 넣는데 수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수수를 넣어도 돼요. 추가해서 수수 또한 당뇨병과 암 예방에 아주 탁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해바라기 씨가 있습니다. 해바라기 씨는 당뇨 예방에도 좋고 혈당 조절에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해바라기 씨를 넣어서 밥을 해먹는 분이 요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음식으로 해바라기 씨를 먹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밥을 해서 먹으면 매일 먹고 처음에는 이 현미밥 같은 경우 귀리는 까실까실해요. 여기 귀리를 3컵을 넣었는데 3컵을 다 넣으면 귀리가 많이 까실까실하거든요. 꼭꼭 씹어 먹지 않으면 넘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이렇게 많이 하지 않으시고 밥을 조금씩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해바라기 씨는 약간 고소한 맛이 있어요. 그래서 밥 먹기도 좋고 또 마지막으로 저는 이 표고버섯을 넣습니다. 표고버섯은 왜냐하면은 표고버섯은 그냥 반찬으로 먹기도 좋고 콜레스테롤도 낮추고 혈관도 튼튼하게 해주고 아주 굉장히 혈당도 줄여주고 당뇨 환자나 또한 우리 일반인들이 먹기에도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면 누구나 이 표고버섯을 좋아하고 또 많이 먹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요리를 하고 있지만은 표고버섯을 매일 요리에 넣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또 질리기도 하고 또 계속 먹으면 실증도 납니다. 그래서 밥에다 넣어 먹으면은 이렇게 좋습니다. 근데 표고버섯은 절대로 중국산을 쓰면 안 됩니다. 표고는 특히 밥에 넣어 먹는 이 모든 재료들은 전부 국산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산은 이미 거기서 넘어올 때 오래된 묵은 것도 많고 거기에 또 안 좋은 성분을 넣고 배를 타고 넘어오는 과정에서 상하지 않게 하려고 온갖 방부제를 넣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식으로 먹는 밥만큼은 국산을 쓰도록 그리고 웬만하면 묵지 않은 거 바로 나온 거 그걸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밥하는 데는 저희가 비용이 들더라도 돈을 아끼지 말고 특히 표고버섯은 국산과 중국산이 표시가 많이 납니다. 그렇지만은 중국산 절대 쓰시지 마시고 국산 표고버섯을 마트에서 사면은 좀 비싸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이거를 쌀 때 생표고를 사서 집에서 잘라서 햇볕에 말려가지고 그러면
햇빛에 말리면 비타민 D가 엄청 많이 생기거든요. 말려서 요리에도 쓰고, 저는 말려서 다시 이걸 잘게 잘랐어요. 잘게 분쇄를 해서 이걸 밥에 넣으려고. 밥에 넣을 때는 그냥 크게 넣으면은 잘 안 씹혀지고 막 표고 냄새가 강해서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잘게 잘랐어요. 잘라서 통에 넣어놨다가 밥할 때 조금씩 넣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먹기 좀 싫지 않다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씩만 넣고 가끔가다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쌀인데요. 쌀은 좀 이제 본인의 취향에 따라, 저는 이제 큰 종이컵 기준으로 3컵을 넣었는데, 이 쌀은 저는 또 이렇게 흰 쌀만 넣는 것보다는 흑미가 좋을 것 같아서 흑미를 약간 섞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또 흑미 싫어하는 분들은 흰 쌀만 넣어도 되는데, 또 현미밥을 오래 드신 분들은 난 현미밥 잘 먹는다 그런 분들은 쌀을 조금 넣어도 돼요. 근데 처음 이런 밥을 먹는 분들은 밥에 거실거실해서 안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현미밥을 흰쌀을 3컵, 저는 약간 검정을 섞어서 3컵을 넣었습니다. 3컵을 넣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밥은 약간 미리 불려놔야 되는 거 아시죠? 미리 불려놓던지 아니면 전기 거기다가 밥솥에다 할 때는 뭐 2시간 예약해도 되고요. 저는 약간 불리고, 그 다음에 귀리를 넣습니다. 귀리는 굉장히 까실까실하고 많이 안 좋습니다. 정말 나는 아무리 몸에 좋지만 귀리는 너무 싫다 하시는 분은 조금 차츰차츰 이렇게 조절을 하면서 약간 덜 넣어도 돼요. 근데 이제 이왕이면 몸에 좋으니까 많이 넣고, 그 다음 콩 1컵 넣습니다. 그 다음 현미쌀이 약간 안 좋은 분은 현미 찹쌀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 보리도 뭐 찹쌀 보리, 늘 보리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대로 이렇게, 요즘 보리가 잘 나오기 때문에 거실거실하지 않고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저는 호박씨를 약간 섞었는데요. 뭐 싫으시는 분은 해바라기씨는 아주 당뇨에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섞지 말고 싫으신 분은 조금씩 섞으면서 도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표고버섯을 넣고 이거 섞어서 그 다음에 이제 밥을 하면 좋습니다. 밥통에다 제가 밥을 갖고 왔는데요. 밥을 하기 전에 여기다가 뽕잎가루를 약간 넣는 게 좋습니다. 뽕잎가루나 녹차를 싫어하시는 분은 조금 넣어도 되는데, 뽕잎도 당뇨에 좋기 때문에 저희가 또 뽕잎가루를 먹을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아요. 그래서 뽕잎가루를 약간 섞어서 이렇게 저어주시고, 그 다음에 밥이 또 거실거실하다 하는 분들은 약간의 올리브유를 섞어서 하면 밥이 좀 기름지고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밥을 제가 한번 얹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밥이 됐습니다. 잡곡밥 취사 모드를 잡곡밥을 하면 됩니다. 그럼 한 30분 정도 되면, 약간 밥통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은 밥이 지금 잘 됐습니다. 제가 밥할 때 여기 손등에서 약간 올라오게 했고, 그 다음에 올리브유 약간 넣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뽕잎가루. 당뇨에는 뽕잎가루가 굉장히 특효입니다. 그래서 뽕잎가루를 밥에 넣었습니다. 밥이 아주 맛있게 잘 됐어요. 네, 제가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전혀 까실까실하지 않고, 왜냐면은 약간 저는 흑미를 넣기 때문에 밥이 아주 맛있게 잘 됐어요. 근데 밥이 지금 양이 많은데 이거를 다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매일 이 밥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것을 요즘은 이렇게 밥을 보관하게끔 나온 용기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용기를 마트나 뭐 다이소에서 파는 걸 저도 봤어요. 근데 여기가 플라스틱으로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걸 사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플라스틱 제품에다 이 뜨거운 밥을 넣으면은 여기 안 좋은 물질이 나와서 또 안 좋기 때문에 또 나중에 렌즈에 데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유리 용기를, 시중에 많진 않아요. 그래서 인터넷이나 그런 데 구입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가격은 있더라도 건강을 위해서 하는 밥이기 때문에 유리 용기를 사서 딱 1인용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그거에 따라서 이제 밥을 또 워낙 또 많이 먹으면 소식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밥을 많이 풀면 안 돼요. 주걱을 하나 정도 조금 더 한다면 더 퍼서, 여기 약간 여분이 있어야 돼요. 여분인 상태에서 바로 뜨거울 때 이렇게 밥을 담아서 이렇게 다 여미게 돼 있어요. 뚜껑을 넣어서 냉동실에 넣으면은 먹을 때 꺼내서 먹어도 되고,
급하게 빨리 먹으려고 그러면 냉동실에다 저기 전자레인지에다가 데피면 됩니다. 근데 데필 때는 여기 뚜껑을 열어서 데피면 됩니다. 빨리 드시고 싶은 분은 여기다가 꽁꽁 언 상태에서 약간의 물을 뿌려서 살짝 뿌려서 하면은 렌즈에다 3분만 데피면은 금방 지금 한 것처럼 이렇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이 바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많이 구입을 해서 밥을 많이 해서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필요할 때 하나씩 꺼내서 밥을 데펴서 먹습니다. 근데 만약에 당장 밥을 했는데 이런 밥이 없다 하시는 이런 그릇이 없는 분도 있잖아요. 없는 분은 없으니까 플라스틱에다 해야지 하지 말고 플라스틱에다 할 바에는 차라리 요즘 이렇게 랩이 있어요. 랩 파는데 이것도 그냥 막 시중에서 파는 게 안 좋은 랩을 하면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전혀 인체해롭지 않은 무쇠 랩이 있습니다. 그 랩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해도 됩니다. 이 용기가 없으신 분들은 밥을 이렇게 한 수저만 떠서 바로 뜨거울 때 본인이 먹는 양만큼 떠서 마르면 돼요.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딱 1인분이죠. 그리고 이제 어디 갈 때도 뭐 여행 갈 때나 어디 뭐 놀러 갈 때나 저기 흰밥 먹으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렇게 싸가지고 다녀서 먹어도 되고요. 오늘은 잡곡밥에 대해서 건강을 주는 잡곡밥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